자당 대통령 후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 강행하려는 것,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결국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 들어보시죠. 후보가 한 분이라도 안 하시겠다 그러면 토론회는 성사되지 않겠죠. 그러나 토론회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 스텝은 가는 걸로. 여론조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토론회가 아닌된 상태로 여론조사는 갑니다. 예.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한 로드맵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 74조 2항에 부합할 만큼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지만. 신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전국위가 지금 소집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까지 나왔더라고요. 자, 지금 74조 2항이 지금 쟁점이에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후보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인데 김문수 후보도 이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론조사가 실시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74조 2항도 해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분합니다. 상당한 사유가 그럼 어디까지를 포괄하는 거냐. 정말 후보자가 유고시나 아니면 정말 병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선거에 임하지 어려울 때에 상당한 사유를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되기도 하고요. 지금의 단일화에 대한 것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 쟁점으로 갈 수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관위가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의 선관위가 살아있는 선관위인가요? 아니면 전당대회로 후보가 선출된 이후엔 선관위는 그 효력을 다한 건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74조 2항에 대한 적용이 지금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탄핵을 제공한 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잡음이 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 매우 냉정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정치의 혐오나 정치의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논란을 빠르게 종식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당 지도부와 그리고 후보가 이렇게 서로를 공방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가처분까지 가면서 법적으로 정치의 사법화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금 당 지도부에서 두 사람의 단일화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먼저 했고 두 사람의 단일화 적합도 조사를 지금 이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연다. 이걸 지금 김문수 후보는 나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런데 조금 전 단독 보도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비공개 의총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성사될 때까지 이제 경례를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의총이 열 것 같아요. 그 의총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김문수 후보가 10일을 넘어서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면 지도부가 판단을 내려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20명 이상을 제3지대로 보낸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총에서 나오는 얘기랍니다. 아직까지 뭐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비공개 의총에서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 지금 108명 의원 중에 20명을 제3당으로 보내서 그 제3당의 후보로 한덕수를 추대하고 그 이후에 또 단일화를 모색해보든지 이런 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예상했던 바입니다. 충분히 기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렇게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플랜 B는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또 하필 그 한덕수 총리가 성씨도 한시기 때문에 실제로 무소속 후보가 됐을 때 14분, 15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의석수로 따지기 때문에 최소한 기호 2번은 놓치더라도 기호 3번은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자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자기 지지율을 높이면서 뭐 있는 대로
뭐 전략해 가면서 100억, 200억을 모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은 기호 2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혹시 기호 2번을 못 썼을 때 기호 3번이라도 써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고 당내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봐서 현재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시간이 끝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한덕수 후보를 내려 그러면 최소한 공보물이라도 제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호 3번의 공보물이라도 제출하는 플랜이 가동돼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총에서 지금 제3지대의 당을 하나 만들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 그 당의 후보로 한덕수를 추대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플랜 B, 플랜 C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내에서 대기하면서 언제 의총이 열리든 참석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이라기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 사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오늘 이제 방송에 대고 올라오면서 국민의힘 그 단순한 당원이 아니고 30년대 이상이신 분, 세 분이서 3명 정도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한 분은 탈당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정말 좀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를 찍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다른 한 분은 왜 무임승차를 하냐 한덕수에 대한 굉장히 비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선이 30일도 안 남았잖아요. 매번 당원 하잖아요. 국민의힘의 당원에서는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내는 게 당원 당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당이 배출한 것을 계엄을 막지 못해서 귀책 사유 발생해서 조기 대선 있었잖아요. 당헌 당규로 하면 세금이 무려 5천억 드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를 안 내고 12월 3일을 대해서 계속 사죄를 하기 위해서는 석고대죄를 하고 12월 3일이니까 뭐 12시 3분부터 계속적으로 단식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이번에는 후보 안 낼 테니까 다음에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당과 어떤 그 지도부인데 정말 국민의힘이 아니고 지금은 덕수의 힘처럼 한덕수 후보가 어떤 자격도 없는데 그걸 자꾸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당의 공당의 후보로 배출한 대선 후보는 배척하고 끌어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 되면 공직선거법 위헌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는 먼저 할 거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사퇴하는 게 저는 정답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힘 당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